YTN 뉴스 FM 오후 1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국내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 25편과 제주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37편이 결항했습니다.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울산공항과 여수공항 등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수십 개의 항공편도 잇따라 결항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돌풍특보가 내려졌고 무안공항과 청주공항 등 6개 공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에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단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특히 바람 태풍의 특성상 수확기가 가까워진 벼와 채소, 과일, 그리고 시설하우스와 인삼 재배 농가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숭아, 사과, 배 등 미리 수확이 가능한 과실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전에 수확하고 수확이 어려운 경우 나뭇가지를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풍 바비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상가와 아파트에서도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문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을 확실히 메우고 우유값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강풍이 베란다 통유리창을 뚫어버렸고 창틀에는 남은 유리 잔해만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유리에 테이프를 붙여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테이핑을 한 두세 번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 때로 그냥 한 번에 와장창하고 부서 내려가지고. 신문지도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젖은 신문지를 꼼꼼히 붙인 창문이 강풍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본 결과 초속 38m 정도면 창틀 전체가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만 붙여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이 불 땐 무엇보다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유리와 창틀의 벌어진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유값 등을 끼워 창틀과 창문의 틈새를 단단히 메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실리콘 처리 부분이 균열이 생겨서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그 부분에 교수입니다. 테이프를 처리하고 창문에는 신문지를 붙이면 강풍에 도움이 됩니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하고 파손 위험이 있을 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차단해야 하고 정전이 발생했다면 양초가 아닌 랜턴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는 곧바로 119나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20명 늘어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가 됐습니다. 수도권 교회와 집회 관련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발생만 30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229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110명, 경기 92명, 인천 27명입니다. 전국 곳곳 산발적 감염도 이어져 강원 18명, 충남과 전남 12명씩, 광주와 대전, 전북에서 각각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 경남에서 5명, 부산 4명, 대구와 울산, 제주에서도 2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한 미용실에서는 지난 22일 근무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동료와 가족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22일 사이 미용실 방문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3일 주민 1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동에는 262세대 4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210명을 검사 중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서울청사 본관 3층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어제 복통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가 의심돼 검사받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청사 관리소는 본관 3층 청원경찰 숙직실과 대기실 등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했으며
청산의 CCTV 등을 통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상임위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그 직전 주말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얼마나 지켜보는지를 보기 위해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대구 경북 확산 당시 이동량이 최대 40%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아직 감소량이 절반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가 전국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달 3일까지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중증 환자가 최대 130명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중앙임상위원회의의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달 말까지 수도권 소재 상급 종합병원을 통해 36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4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모두 1,770개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745개 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문을 연 의료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응급의료 포털 이젠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한때 이용에 불편을 빚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전 9시쯤부터 홈페이지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2시간 반가량 접속이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난 건데 지난 설 명절보다 동시 접촉자가 1.5배 이상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존 관계가 광범위하게 무너지면서 양국 모두 아직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무역 합의를 유지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미중이 어제 1단계 무역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역 합의에 포함된 중국의 농산물 수입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원을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채널A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불구속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당시 취재가 공익 목적이었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제보하면 도와주겠다는 이익을 알려줬을 뿐 구체적인 불이익을 제시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3.3도, 습도는 60%입니다. YTN 뉴스 FM 오후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작은 돌멩이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양이 제각각인데요. 다른 모양의 돌멩이들을 보면서 다르다고 흉보는 사람은 없겠죠?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한부모, 조손 가족 등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데요. 가족에 대한 편견을 거두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집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그립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합니다.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오늘도 뭔가 안 풀리네. 들려오는 뉴스들은 한숨 팍팍 가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신나게 에너지 업시켜. 어서 들어오세요. 안보라기 여르게 이복의 관상가 양반. 예, 전하.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매일 밤마다 헛슬 이런 나의 집 떠났어. 전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너와 지금? 나의 관상가 양반. 자네도 어서 하거라. 조선 최고의 소리꾼 바비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내 그의 공연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아이고, 전하, 바비가 그 바비가 아니옵니다. 래퍼 바비가 아니고 태풍 바비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 뭐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어요. 그 바비가 이 바비가 아니라고. 이거 큰일이구나. 어서 전국의 태풍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거라. 연웅의 어서옵쇼. 다시 문 열었습니다. 예, 너와 나의 연결고리. 가 아니고 태풍 바비가 이제 올라오네요.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정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산사태 뭐 위험하고요. 지금 뭐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태풍 해일 각별히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 이번에는 바람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뭐 베란다나 옥상 같은데 날아갈 만한 물건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네. 가급적이면 외출 삼가시고 바깥을 걸어 다닐 때에도 주의를 잘 확인하면서 조심히 걸어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또 창가에 테이프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테이프보다는 그 우유값 같은 거 이렇게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태풍이 곧 영향을 좀 받을 예정이니까 각별히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거짓말처럼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좀 코로나도 싹 날려버렸으면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미로 보는 운세를 한번 볼 텐데 네. 먼저 2503님께서 요청하신 77년생 토끼띠 운세 부탁드릴게요. 네. 1977년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어허. 행동에 있어서 요거 사회적 거리두기 요거 강력하게 서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요거 말하는 게 아닌가. 제 운세 대단하네. 6059님께서도 네. 오늘 관상가님 나오시냐고 아까부터 문자 주셨거든요. 아들이랑 제 운세 궁금합니다. 저는 1987년생이고요. 네. 2018년 8월 26일 오늘 귀여운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늘 두돌입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아기의 운세 궁금해하셨는데 아기는 운세가 없습니다. 아기는 두돌 맞은 아기의 운세. 그냥 항상 운세가 좋아요. 우리 딸도 28년생인데 혹시 사돈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987년생의 운세 봐드릴게요. 네. 1987년생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뭘요? 끝. 운세가 이게 끝이에요. 어떡하지? 끝이에요?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이 바로 아들의 두돌 생일이라는 거. 미역국 끓여서 드셨죠? 아들 뭐 주는 것도 중요한데 2년 전에 아이 낳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6059님을 위해서 미역국 꼭 끓여 드시고요. 아들 두돌 생일 축하하는 의미 그리고 출산한 지 2년 된 거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물 드리면서 어떤 선물이 있는지 소개 잠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뮤직 큐. 하멀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자연으로 빚은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테미스 센텔라 마스크팩 31분. 나만의 맞춤 화장품 홈케어가 가능한 섞어쓰는 맞춤형 앰플로지에서 앰플과 클렌징 워터 세트. 질경이에서 에어컨 생리대로 불리는 마음 생리대와 남성 성결제 매너맨을 담은 종합선물 세트. 피부 진단으로 스몰 럭셔리 스킨케어를 유어피 바이홈에서 퍼펙트 커스텀 앰플
스텐 마스크 킷, 커플 주얼리 쇼핑몰 디스톤의 주얼리 상품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선물 세트를,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화질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왓챠에서 무료 이용권을, 맛과 정성을 담은 대서푸드에서 국제 요리 경연 금상 셰프의 양념육 세트를, 게리 체프먼이 지은 뉴욕 베스트셀러 생명의 말씀사도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빵빵하게 쏩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적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3부. 어서옵쇼가 알려드리는 볼거리의 모든 것. 매일 월간이 TV 칼럼니스트 이승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만 요거 하나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933님께서 77년생은 토끼가 아닌데요. 75년생이 토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77년생은 뱀 뜻이네요. 그러네요. 네, 요거 정정하고 가고 운세는 운세일 뿐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지하게 우리 저기 이승환 칼럼니스트도 제가 오늘의 운세 봐드릴 수 있어요. 아, 예. 제가 그 84년생 쥐띠거든요. 예. 84년생. 너무 갑자기요? 아니, 봐주신다니까. 예. 아니, 오늘의 운세는 다 같이 뭐 84년생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네. 예, 서북 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라는 오늘의 운세가 있네요. 서북 쪽이면 상암이잖아요. 여긴가? 제가 사는 곳에서 서북으로 가면 이제 파주거든요. 귀한 것, 오늘 귀한 것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한데 아마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예, 어떤 작품인가요? 사실 요새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말에는 되게 날씨가 좋았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예.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코로나19 2차 대박산이 또 지금 정점을 찍고 있어서 예. 다들 내가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오래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장마 엄청 길었고 그것 좀 끝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좀 코에 바람 좀 쐬볼까 했는데 또 이렇게 일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 나 어디로든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 막 끌어오르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갈 수 있는 거 마음만 아니에요. 가득하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방구석에서 좀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괜찮네요. 상상으로라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그렇죠. 만끽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골라온 작품은요, 2013년 작품이죠. 다큐멘터리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입니다. 오. 이미 제목부터가 굉장히 잉여로운 느낌이 나네요. 네. 휴가 이게 느낌도 나고. 다큐멘터리였구나. 저 이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극장 개봉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이게 예. 2013년도에 그때 독립 영화들이 되게 잘 됐던 해거든요. 이해 뭐 잉투기도 있었고 뭐 족구왕도 있었고 항공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해에 나온 되게 주목받았던 작품들 중에 한 편인 거죠. 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름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했던 되게 초창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월관위에서 다큐멘터리 소개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TV 다큐멘터리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라스트 댄스 할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극장 개봉 다큐멘터리는 저도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이거-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예, 이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요, 영상을 전공하는 4명의 20대 초반 청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감독을 포함한 이 4청년이 등록금을 벌려고 방학 동안 넷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네. 돈이 되게 안 모인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등록금의 절반도 못 미치게 돈이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다음 학기 등록하기 글렀는데 우리 20대 되게 빡빡하게 살았고 졸업하고 나서도 빡빡하게 살 것 같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대차게 낭만이나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 대신에 예.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청춘. 예. 이게 청춘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죠. 그쵸. 예. 근데 문제는 이제 4명 비행기 싹을 빼고 나니까 남는 돈이 8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4명 다 합쳐서요? 합해서요? 4명 다 합쳐서 80밖에 없는 거죠. 어머나. 그래요. 그래서 완전 이거 어떻게 이게 그냥 무턱대고 나갔다 거짓골을 못 면하겠다 약간 이런 네. 마음으로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팀의 감독이자 리더인 호재가 그러니까 이 팀에서 제일 형이에요.
되게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다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이고 되게 우리 일 하면 되게 돈 받는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은 유스 호스텔이나 민박집 가서 우리가 여기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숙식을 제공해 주십시오. 식으로 하면은 잘하면 우리 이름도 알리고 돈 한 푼 안 쓰고 유럽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저게 될까 싶긴 하지만, 예. 왜 사람이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면은 그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죠. 의기 충만하니까 이거 예, 추진력도 남다를 것 같고. 그럼요. 예. 이렇게 사람이 젊으면 무모하다고, 이렇게 계획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네. 영상 작업을 해주면서 1년 내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이름도 알리고 포트폴리오도 쌓다가 마지막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예. 제2의 비틀즈가 될 만한 뮤지션을 자기들이 발굴을 해서 발굴을 갑자기. 해서 데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과정을 영화로 찍어서 극장에 개봉하자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말 원대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되게 원대하니까 예. 이 4명의 청년들이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관둬버립니다. 아예 진짜요? 학교를 아예 그렇게까지? 학교까지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 되게 무모하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왜 원래 사람이 분위기 타면은 이렇게 약간 결단력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갈 다리를 아예 끊어버리고 어머나. 우리가 영상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서 자기 아는 형, 동네 선배,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을 셋을 또 꼬셔가지고 7명이서 80만 원 하고 비행기 티켓만 들고 네. 프랑스로 호기롭게 가는 겁니다. 아니, 그 3명이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도 직장인인데 왜 우리가 직장 초년병들은 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여기서 계속 늘어가는 그쵸, 것인가? 그쵸. 그 나만의 것을 이룰 수 없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내가 꿈꿔왔던 회사 생활은 이게 그럼 아닌데.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밑에 동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와서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사고 한번 쳐봅시다 해서 설득을 하면은 사람이 더 솔깃하게 돼 있다니까요. 눈에 불 켜고 달려드는데, 그죠? 유럽 같네요. 그럼요. 네. 이게 혼자 하는 거면 되게 무서운데 같이 할 사람이 많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7명이 가요. 와. 파리로 딱 가서 자 이제서부터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됐나요? 파리에서 아무도 이 사람들 고용 안 합니다. 어머 어떡해. 아무도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주지는 않고 한인 민박집에서 아이고 그래 청년들 용기가 가상하네 우리 집에서 잠깐 머물러요 하면서 잠깐 신세를 질 수는 있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한정 신세를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여행 간 계절이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따뜻한 나라로 가자 해서 남쪽 나라인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파리에서 로마로. 네.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없죠. 그러게 어떻게 가죠? 이 7명 차비만 하더라도 이게 돈이 엄청 깨질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난한 방식으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처럼 히치하이킹. 그렇죠. 그러니까 걷고 무작정 또 걷다가 히치하이킹하고 근데 7명이 다 탈 수 없으니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넷, 셋 이렇게 나눠서 히치하이킹을 따로따로 하고 왜 그런 거 있었으니까 뭐월 뭐일날 뭐 그 도시에 어느 광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 그러니까 그러고 히치하이킹에서 다시 만나고 어쩌다 열차를 타야 되면은 사실 이거 불법인데 왜 우리 되게 돈 없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한 정거장 치면 끊은 다음에 자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깜짝 실수로. 놀랐네. 죄송해요. 제가 여기까지인데. 너무 리얼한데? 아니요. 많이 해본 관계. 아니요. 왜 이래요?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자기들은 직장까지 관두고 왔던 이 3명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이제 슬슬 현실 자각의 타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월급이 나오고 사대보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지금 이 친구들처럼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여기에 올인을 하기에는 약간 현실의 무게가 뭔지 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아무래도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겠다 싶어서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가야겠어 그러면서 이 셋은 또 먼저 한국으로 가버립니다. 이제 다시 4명이 남았는데 이제 남은 돈은 40만 원도 안 남은 거죠. 이탈리아로 오면서 그래도 조금밖에 안 썼네요 생각보다 40만 원. 그럼요. 아끼긴 아꼈다. 이악 물고 간 거니까 이렇게 4명만 남은 청년들이 어떻게든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의 여행을 계속 해나가는 내용을 담은 게 이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내용입니다. 줄거리만 들어도 뭔가 지금에서는 제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참 우리 아들들 뭐 흐뭇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가능한가 뭐 걱정도 앞서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 나이 때쯤에 나는 미국에 가서 운동화 빨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운동화 빨래방이요? 되게 구체적이다. 왜냐면 그게 미국에서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들어서 그걸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돈도 벌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목표만 세웠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참 대단하고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이 보면은 되게 내가 20대 때 했던 도전, 하지 못했던 도전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해요. 또 이제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땐 또 이게 근 한 7년 전 작품이니까 저도 이제 나왔을 때는 30대 초반 이랬는데 좀 보면서 그때 봤을 때는 약간 나도 어디론가 이렇게 훌쩍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좀 보면은 여행을 가고 싶다 혹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좀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만드는 작품인데 그게 저희의 또 젊은 시절을 소환하기 때문인데 이게 얘기만 듣기로는 뭔가 청춘의 날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정제되지 않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제되지 않은 영상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젊은이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무언가 특별한 거 그게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이 작품이 되게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광이 막 담겨 있고 막 맛있는 미식을 먹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고생하는 내용만. 고생하는 내용. 하나도 없는데 싸우는 내용은 없나요? 싸우는 내용도 있어요. 있겠지. 없을 수가 없지. 당연히 있죠. 20대 초반 남자애들 넷이서 간 건데. 근데 이 작품은 대신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친한 친구들하고 떠들썩하게 여행을 떠나는 흥분. 어떻게든 가면 될 거야 하는 설렘, 낙관 같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렇게 가서 나중에 거의 텐트 치고 노숙하면서 뭐 이렇게 수도가 없어서 생수로 머리 감고 약간 이런 되게 비참한 장면들도 나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도 저 때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경험이 추억으로 되는 미화되죠.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왜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장르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용히 경치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 되게 정적이고 명상적인 여행이 되고 야 저거 재밌겠다 해보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되게 블록버스터 스펙터클이 되잖아요. 요건 약간 후자 쪽인 여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작품 좀 골라온 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어디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경제도 좀 악화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사람들 못 만나고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좀 모르고 이러니까 좀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낙관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희망,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다 뭐람 하면서 좀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품을 좀 보고 있자면은 약간 그래 우리한테도 저런 열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아직까지 씨앗은 살아있을지도 몰라라는 좀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좀 골라봤어요. 물론 좀 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20대 넷이서 굉장히 궁상맞게 그 통조림 따먹고 그거 캔 씻어가지고 이제 냄비로 쓰면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근데 또 그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좀 골라와 봤습니다. 요거 어디서 볼 수 있죠? 요거는 대부분의 IPTV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워낙에 유명했던 작품이어서. 근데 IPTV 서비스 안 쓰시고 이제 OTT 스트리밍 서비스만 쓰시는 분들은 또 어서옵쇼 또 선물 제공해 주시는 또 협찬사죠. 왓챠 플레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없는 건가요? 이게 다큐멘터리잖아요. 또 다큐멘터리고 이게 20대 남자들끼리 또 상황이 안 좋을 때 막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보면은 약간 맥락이 없거나 죽겠다. 우리 망한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약간 비방용 언어들이 좀 섞여 있긴 해요. 우리 왜 그렇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약간 언어가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할 때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애석하게도 이번 주는 이 장면을 준비를 못했어요. 애석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기가 꼴배기 싫어갖고
한 주 뭐 쉬어가고 싶으신 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집에서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보면서 방구석 여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TV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송가인의 확 감아버려? 감아버려 맞아요? 확 감아버려 듣고 4부에서 만나요. 뭐라 이어나네 어서 안보라 연예계 어서옵쇼 4부 문 엽니다. 우리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는 미운 그 집 새끼. 왜 우리는 미운 짓을 하면서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의 병까지 얻으면서 살까요? 호르반과 함께하는 코너죠. 미운 그 집 새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 가수 나들 씨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희 4명 멤버 중에 웅디 빼고 네. 나들 씨, 조 교수님, 저 이렇게 다 그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쵸. 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왕따 시키는 거 아니고, 그냥 그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지실 거예요. 감이 없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요, 아예. 아니, 그럼 본인의 유년 시절을 좀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이 키우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신지. 저는요. 네. 애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때 네. 애들이 욕을 배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은어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많은 은어 그리고 못된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 대안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 교수님은 어떤 게?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고 하니까 예.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막 심도 있게 하다가도 예. 당장 얘는 왜 밥을 안 먹을까? 반찬은 뭘 해줘야 되나? 오늘은 밖에도 못 나가는데 뭐 해주고 놀아야 되나? 이렇게 갑자기 큰 멋있는 그림을 그리다가도 뭐 당장 코앞에 닥친 숙제들 예. 해결하면서 지내죠. 뭐. 저도 그래요. 아니 저도 왜 이렇게 밤에 안 자나? 했는데 저 언제쯤 잘까? 이런 게 현실적인 고민이긴 합니다. 그 저희가 오늘 제가 그 육아하면서 뭐가 힘드냐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오늘 미운 그 집 새끼가 바로 자녀의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거든요. 부모가 좀 쉽게 컨트롤하기 힘든 아마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분들 또 조언해 주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미운 그 집 새끼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 간 아들과 20살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의논하고 싶은 미운 그 집 새끼는요. 저의 딸아이입니다. 제 딸은 중학교 때 심각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학교 아침 등굣길부터 맞기 시작해서 매 시간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불려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하도 맞아서 양쪽 어금니 신경이 박살나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앞이 안 보일 지경까지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딸아이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됐을 때 그 시간들을 진술하면서 선생님께 들키면 친구들에게 더 맞을까 봐 두려워 더러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도 못 내고 숨어 있었던 기억을 말하면서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네요. 딸아이에게 학교 폭력이 더 가혹했던 것은 가해자가 다름 아닌 딸아이의 절친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정학 처분을 받고 딸아이는 전학을 갔습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별탈 없이 공부도 곧잘 하고 대학에도 갔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그때의 기억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엉뚱한 곳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딸아이가 어떤 음식점에 근거 없는 악플을 계속 달았다고 수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중학교 때 딸아이를 무참하게 폭행했던 가해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였고 딸아이는 1년 넘게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악플을 계속 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읊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정리됐느냐가 아니라 딸아이의 감춰진 분노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악플로 시작했지만 딸아이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보니 방화와 관련된 검색 기록도 발견이 된 거예요. 악플로도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음식점에 불을 지를 생각까지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악플 사건 이후로 다시 가해자를 만나면서 딸아이의 기분은 급격히 오락가락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자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때 딸아이의 문제를 살펴보고 돌봐주지 못해서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다시 악몽 같던 학교배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제가 딸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야, 이거 뭐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진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군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를 가진 딸이 최근에는 이 자기를 때렸던 가해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악플을 달았다가 신고가 되고 또 가해자랑 마주치면서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렇다는 건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학교 폭력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생하는 청소년들이 좀 상담을 많이 오나요? 저는 사실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8세 이상의 성인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 친구들을 보지는 않지만 사실 요새 자해나 이런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자해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학교 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케이스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학폭을 지나서 그 소아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학폭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트라우마 이후에 현재의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현재의 이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멀쩡히 엄마의 눈에서 보기에는 전학도 가고 대학도 가고 멀쩡히 산 것 같다가 막상 알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학창 시절 당시에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그 만남이 트리거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 더 심하게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꼭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뭐 가해자가 돼서 뭐 어떤 문제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악플을 달았다 정도가 아니라 사이버 수사대에서 실제로 연락을 받고 있고 이분이 뭐 방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랬으면 사실은 어떻게 돌발 행동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들 씨, 이게 부모의 마음에서 좀 다시 좀 살펴보면 아이가 전학을 가고 어느 정도 전학 간 학교에서 적응도 하고 괜찮아 보였던 거잖아요. 부모의 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라는 걸 뒤늦게 아신 거죠? 저는 그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신적인 어쨌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사실 안타깝고요. 그게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그 삶에 영향을 계속 미쳤을 것 같아요. 우울한 어떤 그 감정들이. 그게, 근데 보니까, 이 악플 다는 것은 제 생각에 굉장히 소심한 복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성격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악플 달 생각, 복수를 나름 하는데 악플로 복수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보통 남자 같으면 바로 그냥 가서 뭐 어떻게든 한번 그냥 뒤집든지 이렇게 막 할 텐데. 그래서 아마 방화에 대한 검색은 했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뭔가 이게 공감이 갔던 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왠지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색 같은 것까지는 해보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공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를 괴롭혔고 내가 고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복수하고 싶은 감정인 거죠. 네네. 이 감정에 4244님도 공감이 간다고 좀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분의 경우도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이게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회사 근처에서 가해자를 마주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아무 말도 진짜요? 안 나오더라고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남아 있구나. 이게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네.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단계별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되는 그 직후에 이제 저는 또 아까 이제 나들 씨가 지목하셨던 그 살아온 세월에 동안 고생한 것도 사실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고 전 당시도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진술을 하다 말고 또 괴로워했었고 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잖아요. 아이들이 알면 자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더 괴롭힘을 받지 않을까. 사실은 이 고리를 끊어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하고 털어놓을 수 있고 너는 피해자라는 걸 알려주고 잘못한 게 없다는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갖게 해주고 어른들이 올바른 태도와 그런 인식들을 좀 심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떠한 큰 일을 경험을 하고 나면 지금 그 트라우마를 경험을 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힘든 감정이 드는 것, 이렇게 같이 힘든 감정이 수반이 되는 건 맞지만 현재는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고 안정화 기법으로 그때 감정을 재처리해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친구도 어쨌든 이제 뭐 고등학교 가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지내면서 좀 괜찮아 보이긴 했겠지만 사실 그때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재처리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요즘이 와서는 사실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그때 트라우마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트라우마를 정리하는 게 이제 1단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사실 과거의 트라우마의 발목을 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면 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사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환자분들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복수가 이제 감정적으로 정리가 잘 됐던 가정하에 복수가 사실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악플 달고 나서 속이 되게 시원했다면 방어 찾아보겠어요? 안 찾아보겠죠? 그 1년 동안 달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옛날의 가해자를 만났을 때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달콤한 복수는 잘 없어요. 그럼 제가 교수님 말씀 듣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복수를 이렇게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 따님은 가해자한테 절친이었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결국에 이렇게 응어리를 푸는 시작은 그 친구의 진정 어린 사과가 있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연으로만 밀어보면 전학 가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선에서 이게 성인들이 해줄 수 있는 조치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에게는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수라는 걸 꿈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길 가다가 부딪혀가 어깨 부딪혀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복수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과 너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진정한 의미의 너를 위한 복수였으니까 복수란 단어는 그땐 잘 안 쓰겠지만 너를 더 위한 일이겠고 너의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해야 제가 왜 이런 초점에서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자해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주체는 본인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담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솔직히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꼭 전문가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 말 공감을 하는 게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성적으로 그 친구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감성적으로 그냥 동조만 하면은 그것도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전문가를 좀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675님께서 소심한 복수라는 말보다 소극적인 복수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마음의 상처 입은 분은 그 소심하다는 말도 상처일 수 있다고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소극적인 복수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따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용기를 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자, 이게
나들 씨, 우리 네. 이 따님과 어머님께 어떤 위로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교수님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그러니까 미투 운동도 그렇고, 이게 먼저 용기를 내서 자기의 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계속 혼자만 그걸 삭히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네 옆에서 너를 응원해줄 누구든 가족이든 누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용기 내어서 그 상황을 누군가한테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들 씨 그 자녀분이 혹시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친구랑 싸우고 왔다. 네, 이렇게 네. 뭐 말한 적은 없었나요? 그럴 때 뭐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애들은 다행히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싸우거나 그런 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가끔씩 뭐 이렇게 맞는 경우는 있는데 맞는 건 속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맞고 맞고 오는 게 왔을 때는 나아요? 뭐라고 해요? 맞고 왔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저희도 뭐 늘 싸우면서 자랐고 저도. 그래서 애들끼리 티격태격 싸울 수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 키스나고 그런 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럴 때 생각합니다. 자녀분이 막 상처받고 이러진 않았나요 혹시? 네, 뭐 그렇게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왕따 당하듯이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서요.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모 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저희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손톱에 친구한테 긁혀만 와도 너무 속상하거든요. 네. 아니, 저희가 또 아들이라서 저는 더 둔감한데 네. 만약에 딸이었다 그러면 다르죠. 네, 딸 얼굴에 이렇게 손톱 잡고 나면 너무 저도 마음이 얼마 전에 아파요. 딸이 네. 5살인데 유치원에 가서 자기 반 애들이 너무 애기 같다고 키 조그맣다고. 진짜요? 어머나. 근데 저희 아이가 소아과에서 그 얘기하는 그걸로 보면 하위 10%거든요. 키가. 이렇게 작긴 작은. 네, 작긴 작기는 한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저도 이게 딱 얼음이 되고 이게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같이 이제 웃으면서 넘기고 이제 그 아이도 딸도 막 속상해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컨텐츠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뭐 저도 그런데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일단은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뭐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괜찮아. 너는 이제 친구들보다 10년 뒤에 더 많이 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저도 얘기하죠. 엄마 커, 아빠 커, 커 안 커. 뭐 얘기하고 이제 너도 그러면 엄마 아빠처럼 그리고 꼭 키가 큰 것만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너는 너만의 매력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근데 왜 싸웠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싸우게 됐니? 라고는 꼭 물어봐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싸운 이유가 아주 자기들끼리의 별거 사소한 그런 어떤 거라면 괜찮아. 뭐 그렇게 싸울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인격적으로 공격하거나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폭력을 서둘렀다 그러면 부모한테 사실 전화를 하죠.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 부모한테. 네. 그럼 이제 어쨌든 피해자가 우선 좀 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이래서 우리 아이가 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받죠. 오늘 이 사연이 워낙 좀 어떻게 보면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네. 3553님께서도 어른이 되어도 상처가 남아있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나쁜 친구보다는 행복한 생활해서 꼭 멋진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로 아픈 가슴을 보듬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네. 다 한 마음일 거예요. 저희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또 나들 씨의 힐링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들 씨의 힐링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혼자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 네. 네. 용기 내어 상황을 누군가에 얘기해라.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너무 아주 딱 정말 위로가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힘이 들 때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이 따님 그리고 어머님의 곁에 좀 저희 같이 좀 든든한 팬들, 좀 편이 많다는 걸 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요 곡을 끝으로 들으면서요. 호르반과 함께하는 미운 그 집 새끼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 옵션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두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